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에 있어서 가장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들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결과를 바라지 말고 조건을 성숙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바라지 말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위한 이제 조건을 만들어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이게 이제 수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뭐하고 관계있냐면 이제 결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욕망을 쫓아가는 것과 탐욕을 쫓아가는 것과 관계가 있고요. 이제 조건을 성숙시킨다는 거는 어떤 결과는 말 그대로 이제 결과인 거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건이 성숙되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불교적인 어떤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서 그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이런 쪽이 이제 수행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바라지 말고 조건을 성숙시켜라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좀 이제 자기 몸으로 체화하고 수행에 적용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떤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쉽게 말하면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어떤 우리가 이제 결과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거보다도 그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을 되게 이제 가치 있게 생각하고 거기에 또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 이제 어떤 수행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게 항상 재미있게 수행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어떤 방향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 뇌과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욕망을 쫓아갔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 그리고 이제 그 왜 우리가 또 욕망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밝혀진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과정을 중시하고 어떤 결과보다는 그 조건을 성숙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왜 그런 이제 행복과 그런 또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길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밝혀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건 또 지금은 또 맞는 것 같아도 또 많은 더 나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조금씩 변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걸 갖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요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좀 관심 있는 분야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요런 이제 결과를 바라지 말고 조건을 성숙시키라는 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냥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이제 도파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런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하고 뭔가를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나 보상 그런 거에 되게 이제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실제 이제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결과를 이제 바라는 이런 메커니즘하고 또 그렇지 않고 그 과정에 이제 집중하는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뭔가 기쁨이나 뭔가 이제 우리가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런 이제 그게 이루어졌을 때 뭔가 행복감을 느끼고 뭔가 마음에서 만족감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는 이런 것 그런 거 우리가 보상을 받았다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활동하고 마음을 쓸 때와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 좀 집중할 때에 그 이 두 가지 경로가 실제로 우리 뇌에서도 다른 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결과에 그 치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는 이제
도파민이 생성되는 중뇌의 어떤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소위 말해 척자액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분비되는 건 주로 이거는 이제 아주 쾌락과 보상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중독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또 한쪽은 이게 이제 중뇌의 어떤 부위에서 전달된 물질이 그 우리의 전두엽이라고 하는 또 이제 이성적인 거, 통제, 그리고 뭐 이렇게 계획 이런 거를 담당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두 가지 경로가 좀 다르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뭐 그 전문 용어로 말하면 중뇌 변형계 경로가 있고 중뇌 피질 경로로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나눠집니다. 이외에도 뭐 도파민 경로는 알려진 건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여기서 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하나의 이제 경로는 이게 주로 이제 보상회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했을 때,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결과를 얻었을 때, 그때 이제 도파민이 확 분비가 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쾌락과 기쁨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욕망이라는 건 항상 반작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는 이제 중요한데, 그 원하는 걸 이루고 났을 때 그게 반작용으로 또 뭐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보통 이제 화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죠? 불만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 되게 재미있게 놀 때는 막 기쁨에 넘쳐갖고 막 이렇게 있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 갑자기 뭐가 일어납니까? 공허하고 막 그냥 허전하고 뭔가 마음에 불만족, 우울감이 몰려오죠. 그죠?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겪는 건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건데 요즘 그런 내가 이 발전하면서 그런 게 실제로 물질적으로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가 좀 나름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쾌락이나 뭔가 재미있는 걸 즐길 때는 소위 말해서 도파민 수치가 확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상태가 끝나고 나면 이게 자극이 계속 되다 보면 이것이 이제 갑자기 이래 뚝 떨어지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는 이제 마이너스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게 올라갔다가 이 갑자기 이제 뭔가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반대로 뚝 떨어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에는 이제 수용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그런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면 이것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걸 다시 그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수치가 확 떨어지면서 그때 이제 우울감이나 그런 불쾌감, 그런 이제 공허함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보상을 받았을 때는 즐겁지만 이 보상이 또 끝나고 나면 뚝 떨어지면서 그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뭔가 불쾌감이나 불만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보상의 어떤 회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그냥 일상적인 수준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그런 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보상이 즉각적이고 빠를수록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뭐랄까 그 중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뭐 도박이나 이런 거 뭐라 그럽니까? 이게 빠친코라 그럽니까? 이렇게 순간순간 돌아가다 착 쓰면 또 이렇게 숫자가 맞춰지면 우리가 하는 그런 것들은 그 주기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모방해서 사람들을 중독시키는데 이제 위에서 어느 정도 개발된 게 또 쇼츠 같은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죠. 짧게 이게 착착착착 흘러갈 때 그 순간순간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막 이렇게 하나하나 넘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 1시간 뭐 몇십 분이 지나가 있는 그런 게 일종의 이제 그런 거는 그 보상이 즉각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중독시키기가 쉽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제 보상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뭔가 결과를 얻었을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제 경험하는 일상들이 좀 재미가 없어지고 따분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보상이 딱 끝나고 나면 좀 의욕이, 동기가 없어지고 좀 의욕이 떨어지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뭔가 노력할 수 없게 되고 뭔가 힘들어서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빨리빨리 얻어지는 게 아니면은 이제 이게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이제 보상회로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그로 인해서 분비되는 소위 이게 물질적으로 말하면 이제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고 우리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은 뭔가 즐거움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이게 뚝 떨어질 땐 또 불만족이 일어나서 그럼 또 새로운 자극, 또 새로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욕망을 또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욕망에 쫓아가는 감각적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그 어떤 원하는 걸 얻었을 때는 행복해지지만 그것이 또 사라지고 나면 또 불만족으로 흘러가고 그러면 또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또 욕망을 찾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인 범부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각적 행복에는 첫 번째가 이제 이런 감각적인 내가 욕망, 그러니까 내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그게 소위 말하는 보상을 받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얻게 되면 여러분과 세속 같은 돈을 얻거나 뭐 명예를 얻거나 내가 원하는 맛있는 걸 먹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항상 그 반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반작용이 바로 이제 화로 가고 불만족으로 가서 이게 다시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또 새로운 이제 욕망을 쫓아가는 이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삶이고 그게 보통 이제 범부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일상적인 적당한 수준에서 제어가 되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이런 욕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근데 이 욕망이라는 건 보통 브레이크가 없고 이걸 통제해주는 이거를 제어해주는 그 지혜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브레이크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그건 이제 자기 의지만 갖고는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럴 때는 뭐 아예 어디 가다 버린다거나 분리시킨다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하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감각적인 쾌락, 감각적인 즐거움을 쫓아가는 이런 것들은 좀 절제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위험성을 알고 우리가 세속에서 완전히 이걸 끊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적정한 범위에서 내가 적당한 거에서 만족할 줄 알고 이렇게 하면 그 이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보상을 받는 그런 쪽이 있다면 또 하나는 이게 그냥 이래 단순히 이거는 항상 한쪽 경로는 보상을 받자마자 이게 뚝 떨어져서 이게 이제 그거에 반대 마이너스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있는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경로는 이게 전두엽 쪽으로 가는 경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이쪽에는 이제 그 수치가 올라갈 때 그걸 다시 수용을 해가지고 이 수치를 낮추는 이런 자가 수용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올리기는 힘들어도 올려놓으면 계속 지속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한 그쪽 한쪽 이제 중뇌 변형계 경로라고 이쪽은 소위 말해서 올라갔다가 쉽게 올라가고 쉽게 떨어지는 이런 이제 그게 있다면 우리가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쪽은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뇌에서 전두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되게 이성적이고죠. 좀 계획적이고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우리가 수행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한 그거는 욕망을 쫓아가서 그 욕망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또 마음이 확 식어버리는 이런 방향인 거예요. 우리 욕망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욕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어떤 결과보다도 현재 뭘 해야 되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 과정 자체에서 이게 이제 보상을 받을 때처럼 쾌락을 느낄 때처럼
그렇게 아주 막 자극적이고 강력한 그런 건 아니지만 고요하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이걸 정확히 제가 이제 뭐 내과학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벗어남의 행복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행복의 종류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이제 감각적인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서 오는 행복이 있다. 이게 감각적인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 감각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게 이걸 절제하고 이걸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이걸 놓아버림으로써 오는 그 행복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출리의 행복 또는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종의 이제 이런 그 도파민의 경로로 말하면 우리 이 전도역과 연결된 이쪽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은 오히려 분명히 우리가 이제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데, 여기 이쪽에 이제 노력을 하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그 자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이런 거에 관심보다는 이 우리가 바르게 살고 법답게 살고 또 이제 수행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가, 현재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건 현재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네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 네가 뭘 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 네가 현재 무슨 일이 하고, 현재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과거에 내가 뭘 했는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현재 일어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경험하는 건 현재인데, 현재 이 우리 마음 상태를 항상 선하게 만드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탐욕이나 성냄이나 탐욕이 있으면, 현재 우리가 일어나는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자꾸 결과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뭔가 보상을 바라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욕망으로 갔다가 또 그게 이루어지면 뚝 떨어지고, 안 이루어지면 또 그 자체로서 괴로움을 겪게 되고, 이런 이제 욕망과 그 성냄이라고 하는, 불교적으로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어떤 과정이라면, 우리가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현재 이 순간순간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는, 그 자체가 여기서 우리가 욕망을 쫓아가지 않고 지혜가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위 말해서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행복하면서도 내가 몸으로서 말로 하는 행동, 우리가 신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행동을 아까 말했듯이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살생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거짓말, 이제 뭐 도둑질을 하거나 또 뭐 삿된 음행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말로서도 뭐 남에게 거친 말을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이런 쓸데없는 말 같은 거를 절제하게 되고, 또 내가 마음으로 할 땐 탐욕이나 성냄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자기를 계속 단속하고 제어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마음을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현재 이 순간을 선하게 하고 항상 악에 물든 이제 그런 탐욕이나 성냄에 물들지 않도록 요걸 계속 마음을 단속하는 쪽으로, 알아차리는 쪽으로 만약에 노력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 순간순간의 보상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다기보다 순간순간이 즐거워지는 거죠. 이건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위한 필요한 그 과정, 결국 우리가 이제 해탈을 하거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이 순간순간의 마음을 선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순간순간을 선하게 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기뻤다가 툭 떨어졌다, 이런 이제 변화가 심한 이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항상 고요하면서 또 편안하고 행복하면서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상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과정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이 해탈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마음을 절제하고 그거를 버리고, 만약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면 이걸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놓아버리고,
그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를 계속 매 순간 개발하는, 이게 우리가 뭐 궁극적으로는 큰 뭐 선정에도 들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해탈도 할 수 있게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자꾸 결과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현재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결과를 얻는 이 과정만 행복하고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과정은 괴로운 일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막 진짜 해탈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하는 건 너무 힘들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오래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매 순간순간을 이렇게 선하게 살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행복하다면 그냥 이게 내가 재미있어서 행복하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선정에 들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해탈해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이게 바로 수행의 묘리다. 이게 이제 수행을 행복하게 해나가는, 이거를 이어질 때 우리 마음을 괴롭지 않게 계속 해주는 게 바로 벗어남의 행복.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행복의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뭐 내과학적으로도 욕망을 쫓아가면서 얻은 이런 보상의 해로하고 이런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제어하는 이런 이제 소위 말 전두엽과 관련된 이 해로 자체가 좀 다른 해로인 거예요. 근데 이쪽에 보상 욕망을 쫓아가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이걸 통제하고 절제하는 이런 쪽의 해로는 약해져 버리는 거죠. 이 해로가 아예 작동을 안 하는 쪽으로 되고, 근데 우리가 과정 자체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노력하는 이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결과에 너무 매이는 이런 쪽에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 과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잘 훈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뭔가 내가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다가 내가 지금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이게 선한지 안 선한지 이걸 자각하고 이것이 잘못되면 이걸 바꾸는 노력을 하는, 이건 알아차림이 기반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내가 또 내 욕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상대를 해치는 말을 하는구나 하면 그걸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또 내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알아차림을 하고 내가 이 순간을 선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결과를 쫓아가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라면 이게 또 욕망의 형태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걸 또 내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재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항상 자각을 하는 것. 이거를 이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마치 제3자가 보듯이 이거 나를 자각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요즘 뭐 세속에서 이걸 메타 자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걸 보는 힘인 거죠. 그리고 이 마음 상태가 올바른지, 그런지, 선한지, 해로운지, 이거를 파악해서 해로운 마음 상태라고 생각하면 욕망이나 화로 기반으로 하는 거라면 이걸 이제 놓아버리고 이 행동을 하지 않고, 그죠? 다시 이제 선한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우리 선언에서 수행할 때는 이제 반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일종의 메타 인지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실천하다 보면 매 순간순간에 내가 이게 일으키는 마음 상태나 말이나 행동, 마음 상태가 선한지 불선한지 이거를 자각해야 돼요. 이걸 알아차린 다음에 이 마음 상태가 선하면은 행하고 열심히 그걸 이제 더 행하려고 노력하고, 선하지 않다면 뭐 탐욕이나 성냄 이런 쪽으로 간다면은 그거를 놓아버리는 쪽으로 이제 계속 노력을 한다면 이제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계속 이제 어떤 선한 마음이 되고 욕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이제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이제 선하게 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바로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거든요, 사실은. 결과는 내가 현재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하는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 자각하고 알아차리면서 여기서 이 행위가 옳은지 안 옳은지 계속 비춰보고, 이게 반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이게 바로 결과에 치중하지 않고 과정을 성숙시키는, 우리 과정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고, 이런 방식은 아무리 오래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중독이나 이런 현상이 없고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감각적인 욕망은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물리적으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갔다 이제 너무 이게 많은 활동이 있으면 이걸 확 빨아들여서 이게 수치를 확 낮춰버리는 이런 이제 항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면 뚝 떨어져서 괴로움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자극에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의 자극으로 되는데 그 다음에 2개, 3개 이렇게 올라가야 이게 만족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재 이 순간에 알아차리면서 지금 현재를, 이 과정 자체, 지금 이 현재를 선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이거는 되게 안정적인 행복이 쭉 이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벗어남의 행복이 쭉 이어지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도 문제도 안 생기고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감각적인 행복과 벗어남의 행복, 이 2가지를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감각적인 행복은 욕망과 성냄의 그 교차되는, 욕망과 성냄이 계속 어떤 쾌락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제 뚝 떨어져서 또 화로 갔다가 또 괴로우니까 다시 또 다른 욕망을 찾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 조건을 성숙시키고 이 과정을 중시하는 이런 방식은 항상 우리에게 그 안정적인 행복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고 즐겁게 수행을 해 나가. 이게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뭐 결과 이런 것보다 내가 현재 이 매 순간순간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방향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그냥 이제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던 건데, 실제로 요즘 내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그 물질적으로도 그런 변화가 실제로 있더라. 그런 게 이제 보는 걸 보면 그 참 어떻게 보면 27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런 통찰이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수행을 할 때는 욕망이나 이런 욕망을 쫓아가기보다는 그 욕망이 내려놓고 현재 이 순간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소위 말해 지혜로서 매 순간순간을 선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좀 더 수행의 묘리도 알 수 있고 좀 더 이제 안정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행자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이 정도만 하고 혹시 뭐 불교에 대해서나 전반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좀 고질적인 번뇌에 대해서 반조한 것을 말씀드려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좀 초기에 와서 보니까 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대승불교 쪽에서 있다가 왔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바로 그냥 뭐 아예 무교셨다가 이제 수행 관련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랑 좀 차이점이, 그런 분들은 조금 뭔가 좀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든 게, 좀 제가 좀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거를 조금 이제 그분들과 좀 대비해서 느끼게 되었는데,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조금 이제 제 고질적인 번뇌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가 한 2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좀 인정 욕구와 통제 욕구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인정 욕구와 이제 통제 욕구가 이제 수단으로 해서 결국 목적은 이제 관계를 이제 좀 잘 맺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렸을 때 뭐 스포츠 같은 걸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좀 더 잘해서 이제 더 잘하는 무리에 이제 더 잘하는 무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제가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저는 관계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미 제 관계가 있으니까 굳이 그 이상을 제가 뭐 명예를 위해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걸 좀 느끼면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관계 욕구가 되게 궁극적인 제 고질적인 번뇌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받으면서 관계를 짓고 또 이제 남들 좀 어려운 사람들 좀 이렇게 제가 감화를 시켜주면서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함으로써 관계를 짓게 됐는데 그게 수단이 이제 목적이 돼서 제가 이제 인정받는 게 나중에 이제 목적이 되고 또 이제 남과 통제하는 게 목적이 돼서 그게 안 되면 제가 되게 많이 괴롭고 그리고 거기서 또 관계가 안 되면 되게 많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히려 이제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저를 이제 오히려 또 통제하거나 저한테 또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관계를 짓기 위해서 욕망을 바탕을 하는 거니까 또 인정받는 거나 통제하는 것을 물론 이제 고쳐야 되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제 너무 과하다 보면은 관계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정보다는 좀 자기를 만족하고 그리고 통제하는 것보다는 이제 남을 수용하는 게 오히려 관계에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실제로 근데 사실 이렇게 반대를 하지만 관계 욕구라는 게 사실 되게 근본적인 욕구잖아요. 쉽지 않은 욕구인데 실질적으로 좀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지혜가 어떤 건지도 좀 네, 궁금합니다. 그게 사실 그 세속에서 관계라고 결국 그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이 진화해 오는 모든 과정이 생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뇌도 생존에 관련된 걸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은 거라서. 그런데 이제 결국 요즘 세상에서의 어떤 관계라는 게 자기가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가고 이제 자리 잡기 위한 그런 어떤 생존과도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더 집착을 많이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인정 욕구나 통제 욕구라는 건 결국 기본적으로 자기 욕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통제라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대상의 판단에 내 삶이 좀 좌지우지 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인정해주면 내가 행복해지고, 인정 안 해주면 행복하지 않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되게 남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일종의 보상인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욕망은 원래 그래요. 욕망이라는 건 그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남에게 인정받았을 땐 내가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러다가 또 그 사람이 잠깐 나를 무시하면 또 엄청나게 또 괴로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거든. 그렇게 하면 그게 관계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쳐요. 누구도 자기가 남에게 통제받고 싶어 하진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이해받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관계를 할 때는 뭐 누구한테 인정받고 이런 거가 포커스가 맞춰지면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욕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그 어떤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내가 이제 관계를 하면서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이제 자애의 마음으로 하는지 욕망이 없는 마음으로 대하는지 이런 거를 오히려 좀 알아차리고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나한테도 이익이 있잖아요. 내가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화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자애로 하면 상대를 통제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에게 배려하는 행동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인정받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애의 마음이 많은 사람은. 항상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렇다는 거 아는데 누가 싫어해? 다 가까이 하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남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내 마음이 수행자들은 내 마음이 선하고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이러면 그걸로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나는 나한테는 큰 이익이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아까도 말했지만 상대도 열심히 수행하고 이러면 내가 막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고 행동하고 이러면 저 아직도 뭔가 욕심을 못 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자기 수행 열심히 하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오히려 더 존중하고 이래줘. 그게 참 희한한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욕망을 쫓아가면은 오히려 자기도 계속 헐떡거리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내 마음을 선하게 하고 내가 그런 이제 욕망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면 굳이 남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남하고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지거든. 욕망이 없어지면 화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욕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남을 막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건 상대가 금방 느끼거든요. 싫어해요. 그런 거. 다 싫어해. 그러면 그 관계에서도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배려를 하다가 상대가 뭐 요청을 하거나 어려울 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하 이럴 때는 또 이제 해주시면 내가 막 내 의지대로 막 남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다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히려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좀 더 남을 배려하고 이런 마음으로 바뀌면 오히려 관계도 좋아지고 더 인정받고 그런 것이 다 동시에 다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따라오는 이게 바로 이제 그 과정을 더 중시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하기보다 이런 것이 내가 그런 인정받거나 관계를 얻고자 통제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걸 얻고자 하는 마음이 오히려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 그죠? 그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 열매를 맺으려면 그 물을 잘 주고 거름 잘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 어떤 열매를 아직 생기지도 않은 열매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좋을 거예요. 오히려 관계도 좋아지고 사람들과 인정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낳아야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도 놓아지고, 그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독립적인 독립적인 존재고, 그 나름대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서로가 서로를 이제 그런 인정하는 것 속에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수행자 관점으로 돌아가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